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보복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생강을 좀 하고 쓰라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. 반성문을 어떻게 썼길래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따끔한 지적을 한 것일까요? 이슈 플러스입니다.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라고 하는데 강 씨는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보복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 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 A씨와 A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 씨에게 알려주는 치밀함과 대범함을 보였습니다. 강 씨는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조주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뒤 강 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을 포섭해 이들을 통해 피해자나 유료 회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는 N번방 다른 피고인들이 하는 것처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강 씨 재판에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강 씨의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.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말을 꺼낸 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. 이게 무슨 이라며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. 손 부장판사는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.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.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.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손 부장판사의 따끔한 질타입니다. 손 부장판사의 질책에 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강 씨 상황을 전하며 변론했습니다. 강 씨가 조주빈의 보복을 의뢰한 스토킹하던 여성이 만에 하나 조주빈에 엮여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면 그 여성과 가족들은 얼마나 지옥 속에 빠져 살았을까요? 강 씨가 연루됐다는 조주빈 박사방 피해자들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? 이제 강 씨 가족들이 강 씨가 붙잡히자 고통에 빠진 모양인데 자식이 저런 일에 연루된 가족의 고통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필 규정과 역지사지 8자가 떠오릅니다. 그나저나 N번방, 박사방 성착취 연루자들의 반성문들이 많게는 한 사람당 10몇 통씩 재판부에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성문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왠지 끔찍한 성착취에 가담한 게 아니라 잡힌 걸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. 이슈 플러스였습니다.